안녕하세요. 일산 위너스학원 국어과 원장 양병철입니다. 오늘은 그 수능 기출문제, 2018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38번, 42번 지문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문입니다. 대체로 기술지문은 여러분들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세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풀 때 오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는데 기술지문을 읽을 때는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읽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술지문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38번, 42번 지문인데 기술지문은 글의 구조 이해는 쉽다. 이거는 쉽다.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세부 내용 이해가 이게 어렵다. 알았죠? 이게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지문을 극복하려면 기술지문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읽을 때 글의 구조는 아주 쉽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지문을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빨리 이제 해설을 좀 해주겠습니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송신기가 있고 보내겠죠. 그 다음에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받겠죠.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원래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알았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데이터는 뭐다? 기호 집합에 있는 봤죠? 기호 집합이다. 데이터는 됐죠?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 바로 뭐다? 데이터다. 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은 정보의 크기다. 됐죠? 정보량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량은 정보의 크기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정보의 크기다. 됐지?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은 거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의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이다. 됐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죠. 여기 보면 요 기호들의 뭐가 높으면 발생 확률이 높으면 됐죠? 무슨 양은 적은 거고 정보량은 적은 거고 됐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뭐 한 거다? 정보량은 큰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면 첫 번째 문단은 뭐 대상 정도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 송신기, 채널, 수신기, 데이터, 정보량 됐죠? 정보량, 부호화 과정.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제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송신기에서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서 기호들을 부호로 변환한다. 됐죠? 이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 말한 거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글의 중심 대상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설명한 거죠. 이거. 됐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이 좀 필요한 거죠. 됐죠? 그럼 결국 이 지문을 읽을 때 여기 읽었던 이런 정보들은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 앞부분에 읽을 때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읽을 때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읽다 보면 이것도 이해되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0 또는 1을 합니다. 부호화에는 이게 있다. 소스 부호화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채널 부호화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슨 부호화가 있다? 선 부호화가 있다. 소스 부호화는 뭘 합니까? 그랬더니 기호들을 뭘로? 0 또는 1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밑에 어떤 기호들이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는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개입니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인데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아니 송신기에서 보냈잖아요. 변환해서. 그럼 수신기에서 받을 때는 당연히 보낼 때 비트 수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복원하기 위해서는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한다. 됐죠? 그 중에서 허프만 부호화가 대표적이다. 허프만 부호화가 바로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됐죠?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는 비트수가 적고요. 됐죠?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는 비트수가 많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높은 걸 왜 비트수를 적게 하겠어요?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비트수를 적게 해야지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기호들이.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호들 중에서 얘네 둘은 발생 확률이 높아요. 얘네 넷은 발생 확률이 낮아요.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트수를 줄여줘야 돼요. 얘네들은 비트수를 많게 하는 이유가 비트수를 많게 해도 발생 확률이 낮으니까. 됐죠? 낮으니까 이게 송실이라든지 이게 전송을 할 때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발생 확률이 높은 게 비트수가 많아져 버리면 전송할 때 속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수는 발생 확률이 높은 건 비트수를 적게 하고 낮은 건 비트수를 크게 하자가 결국 이 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 허프만의 부호화란 말이 사실은 EBS 교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험생이죠. 지금 고3 학생들이 사실은 모의고사 볼 때 이 지문을 한 번 정도는 유사한 지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수능시험에서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어진 지문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빨리 독해하는 능력입니다. 독해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내가 문장 구조도 알고 문단의 형태도 알고 내용 전개 방식도 알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내용도 이해하면서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문제는 맞히는데 부분적인 문제를 틀리든가 부분적인 문제는 맞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지문들을 연습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비 고3 학생들은 특히 내년 3월 달에 기술 지문이 여러분들한테 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채널 부호화는 뭐합니까? 그랬더니 잉여 정보를 줘요. 잉여 정보를 주고 뭐 한다? 오류를 뭐 한다고 돼 있죠? 오류를 검출하거나 또는 뭐 한다? 정정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밑에 있는 거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잉여 정보를 덧붙여요. 채널 부호화 중에서 하나인 3중 반복 부호화는 0과 2를 각각 000, 111 부호합니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가 넘으면 0이고 1이 과반수가 넘으면 1로 판단한다. 수신기에서는. 그래서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에서 하나라면 무조건 0입니다. 그 외에는 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서 001이 되면 결국 수신기에서는 그냥 0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됩니다. 이거 지금 이해돼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네. 채널 부호화를 한 후에 부호의 비트수로 나눈 것을 잡아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부호의 비트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에 부호의 비트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는 채널 부호화에서는 하나의 비트였는데 이걸 채널 부호화에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잉여 정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3중 반복 이렇게 되면 비트수가 3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2를 3으로 나누면 0.3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수와 채널 부호화에서의 비트수로 됐죠? 나누면 이게 부호화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을 통해서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야하는데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부호화다. 됐지? 이게 뭐로 바꾸는 겁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전기신호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글의 구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결국은 대상 찾는 것도 쉽다.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기술지문은 오답이 많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술지문 읽을 때는 천천히 대상을 찾았으면 그 대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고 문제를 한 번에 빨리 푸는 게 좋지. 빨리 읽어버리고 문제 풀 때 시간을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한 문제풀이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문제를 풀다가 하나 틀리면 내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든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고 밑에다가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이유를 다 써놓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이 결국은 나중에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학생들 중에는 그냥 2등급만 나오면 3등급만 나오면 그래 나는 최저를 맞출 수 있으니까 만족해 라고 하면 결국 성적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글 전체의 구조는 좋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 얘네들이 있다. 됐죠? 데이터는 전송하려면 부호와 가정이 있어야 된다. 부호와 가정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는 자 뭐다? 기호집합이다. 정보량이라는 게 있다. 됐죠? 그래서 발생 확률이 주면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뭐하다? 많다. 됐죠? 이게 뭐의 허프만의 부호하고 유사하다. 됐죠? 그래서 부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소스 부호하고 채널 부호와 선 부호가 있다. 얘가 하는 건 변환. 얘가 하는 건 잉여 정보를 때 오류 검출. 됐죠? 얘는 뭐다? 전기 신호로의 변환이다. 지문 구조는 이해됐습니다.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이제. 그래서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선 부호화 중에서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이라고 하자. 됐죠? 그래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0, 1, 1,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준은 양입니다, 양. 그럼 얘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양이에요. 알았죠? 얘는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음이에요. 얘도 변화를 줘야 되니까 다시 양으로 바뀌죠. 얘는 유지하려니까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해서 결국 전압에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뭐로 판단한다? 0으로 판단한다. 송신기에서 보낸 걸 수신기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글 전체는 구조는 쉽죠. 근데 이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결국 이제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은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원래 옛날에는 여러분 비문학 지문이 5지문이었어요. 지금 3지문이죠. 자, 아까 뭐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서두르거나 급해지면 이해력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문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구조는 이해하기 쉽다. 대상도 찾기가 쉽다. 단지 세부 내용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땐 천천히 읽고 문제 풀 때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이런 말은 이 글 자체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38번에 1번은 없었다. 2번에 수신기에서는 부호를 기호로 보관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죠. 송신기에서 보내면 수신기는 그걸 읽어야 되니까. 됐죠? 근데 2번이 당연히 답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아니죠.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전송할 때 잡음 불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일단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알았죠? 반드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채널 잡음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때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면서 오류에 대비한 건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입니다. 끝!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면 두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됐죠? 39번 문제는 두 가지의 기호입니다. 기호의 집합이 몇 가지? 두 가지로 되어 있답니다. 두 가지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다 2분의 1이래.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에요. 알았죠? 2분의 1. 발생 확률이 똑같답니다. 똑같으면 당연히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한 거죠. 확률이 똑같은데. 됐죠? 그 다음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4분의 1, 3분의 1이다. 각각 4분의 1, 4분의 3이다. 됐죠? 그럼 발생 확률이 얘가 높죠. 얘는 낮습니다. 됐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럼 평균 정보량의 최대값은 안 되지요. 거의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 평균 뭐라고 되어 있죠? 엔트로피의 최대값을 가지려면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뭐여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발생 확률이 이렇게 동일할 때 엔트로피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됐죠? 발생 확률이 이렇게 다르면 뭘 가질 수 없다? 평균 정보량의 최대값은 가질 수 없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기호들이 발생 확률이 4분의 1, 4분의 3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4분의 1인 것이다. 이해됐죠? 확률이 낮잖아요. 그죠? 확률이 낮으면 뭐가 많다? 정보량이 많다. 확률이 낮으면 뭐가 많다? 정보량이 많다. 그 다음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다 2분의 1인 경우에는 됐죠? 기호를 부호하는 평균 비트 수는 최소값이 최대가 되죠. 맞죠? 발생 확률이 동일하니까 됐죠? 정보량도 동일하죠.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 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 수는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 결국 최대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니까. 됐지? 그럼 만약에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4분의 1과 4분의 3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가? 당연히 비트 수를 적게 하겠죠. 얘는 뭐에? 비트 수를 많게 하겠죠. 발생 확률이 높은 건 적게 하고 발생 확률이 많은 건 비트 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게 동일할 때는 2분의 1, 2분의 1일 때는 이게 동일한 확률이기 때문에 비트 수가 같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인 자,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4분의 3, 4분의 1의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얘가 4분의 1, 얘 4분의 3 됐죠? 4분의 3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4분의 3 그리고 얘가 4분의 1 그럼 얘나 뭐가 똑같아요. 발생 확률이 똑같지 않습니까? 엔트로피는 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자는 거.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부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밑에 1번에 선부호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신호로 아니죠. 선부호에서 송신기에서 당연히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수신기에서 전기신호로 받는 겁니다. 밑에 허프만 부호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를 뭐하죠?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시 부호에서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죠. 정보량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 발생 확률이 낮은 겁니다. 나봐 다시 정보량이 많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생 뭐가 낮은 거다? 발생 확률이 낮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수는 많아야 돼? 비트 수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좀 돼줘야 되죠. 됐죠?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에 선부호한다. 잉여 정보를 제거한다는 말은 이 글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의 일정 수준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하율은 1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됐죠? 만약에 하나의 부호인데 여기에 추가 정보로 해서 만약에 비트수가 4개가 됐다. 그럼 확률은 당연히 1보다 클 수 없죠. 0.2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부하율에 대해서 답은 그래서 5번밖에 없었다. 3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해서 0을 부호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2개의 비트에 오류가 생기면 결국 오류는 정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하나가 생기면 몰라도 2개가 생기면 오류는 정정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시죠? 뭐가 생기면 안 된다? 2개가 생기면 안 된다. 하나가 생기는 게 맞다. 됐죠? 요렇게 이해하면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1번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거의 뭐라고 돼 있어요? 맑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흐림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각각 어떻게 했대요? 얘가 0, 0 됐죠? 그 다음에 얘는 0, 1,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1, 1로 했대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죠? 이해됐죠? 그러면 기호집합은 이게 맞아요. 기호집합. 됐죠? 기호집합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크지 않죠. 크지 않죠. 왜 엔트로피가 2보다 큽니까? 됐죠? 여기서 보면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죠. 2죠. 2. 됐죠? 이해됐습니까?
2보다 크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서. 왜냐하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이라고 돼 있어요. 됐죠? 일단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4가지로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고 돼 있습니다. 발생 확률이. 그럼 엔트로피는 여러분 2면 되지 2보다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부호를 통해서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를 흐림, 비, 맑음, 흐림으로 결국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흐림, 비, 맑음, 흐림 됐죠? 비. 그 다음에 맑음 됐지? 그 다음에 다시 뭐다? 흐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응? 그럼 거기 보면 0일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 이게 00 됐죠?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얘하고 얘가 바뀌었네 그죠? 그럼 이건 부호는 잘못된 거다. 3중 반복 부호를 이용해서 전송된 특정 날씨에 부호를 어떻게 했다? 110 됐죠? 그 다음에 001 또는 됐죠? 101 됐지? 그 다음에 100으로 했다. 됐죠? 그럼 서로 다른 날씨입니까? 같은 날씨죠. 3중 부호라면 얘는 1로, 얘는 뭐로? 0으로, 얘는 뭐로? 1로, 얘는 뭐로? 0으로 인식하죠. 같은 날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날씨 B를 3중 반복 부호와 차등 부호를 이용해서 부호하는 경우 기준은 양입니다. 전압이 음양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해 보세요. 됐죠? 변환해 보라는 거야. 변환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3중 부호입니다. 3중 B가 3중 부호가 되려면 B는 뭐죠? 10입니다. 10이에요. 1110000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11000. 그럼 거의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기준이야, 양의 기준. 양의 기준. 얘는 그럼 바꿔야 돼. 됐죠? 얘도 바꿔야 돼. 양. 됐죠? 얘도 바꿔야 돼. 됐죠? 얘는 유지야. 유지. 계속 유지. 됐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정확히 답이다. 나머지 거 볼 거 없죠. 42번 문제는 4번이 답이었다. 복원이란 말은 원래대로 회복하다. 나머지는 다 무슨 어다? 동음이 이어다. 어휘 문제라든지 문맥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문법에서 우리 배운 거죠. 뭐에 대해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이어에 대해서 배우고 동음이 이어에 대해서 배우고 반이어, 상이어, 상하이어 됐죠?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동음 이어는 이미 아는 겁니다. 소리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 의미가 다른 거. 근데 4번은 의미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동음이어라고 할 수 없죠. 이해됐죠? 이건 오답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됐습니까? 가끔 이제 틀린 학생들이 5번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5번에 거기 보면 이 작품은 화가가 오랜 노력의 결정이다. 오랜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지금 설명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비문학 지문이 3지문인데 하나는 인문, 하나는 무슨 과학, 예술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사회와 기술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 시험에서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 앞부분이 너무 쉬워서 뒷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잘 맞춰가고 뒤에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뒤에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을 시간을 두고 읽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난이도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도 등급컷은 좀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 전에 이미 공부 계획을 세워놓고 겨울방학 때 스타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양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3학년 학생 중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들은 극소수입니다. 내신 관리 잘하고 모의고사 관리 잘 되는 학생은 극소수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 다 부족합니다. 알았죠? 근데 누가 초반에 많은 양을 공부하냐가 결국 대학 합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초반에 대충 했다가 마지막에 몰아서는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왜?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고 과연 기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EBS 교재라든지 아니면 문제집을 사서 여러분들의 비문학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을 기원하면서 1년 동안 예비 고3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